이게 정말 카페라고요? 한국 카페는 다 이런가요? 영국인 여성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그 아래로는 잔잔한 연못과 푸른 정원,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이게 호텔 라운지도 관광 명소도 아닌 서울 한복판의 평범한 카페라는 사실에 그녀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런 곳이 그냥 카페라고요? 한국 카페는 다 이런가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본 적 없다는 한국만의 카페 문화. 오늘 이 영국인 여성이 마주한 풍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영국 출신의 솔로 여행자 로어가 한국 여행의 마지막 5일을 서울에서 보내며 직접 담아낸 브이로그입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지금 다시 서울에 와 있고 정말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바운스 보관소에 맡겨두었던 큰 짐을 찾아왔어요. 지금은 우버를 타고 호스텔로 가는 중이에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에서 5일을 더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짐을 맡기고 다시 찾고 우버를 부르고 이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도시. 사실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1893만 명.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중 약 78%가 서울을 거쳐갔죠. 지금 강남 근처로 내려왔어요. 스타필드 도서관에 가보려고요. 방금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정말 쉬워요. 한 번에 한 노선으로 쭉 와요. 스타필드 도서관은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 자주 나오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한번 가서 보려고요. 지하철 한 번이면 강남까지. 그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묘사한 이 장면. 사실 한국 지하철은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세계 1위를 매년 기록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유럽 대도시 지하철은 노선 환승 한 번에 30분이 넘는 곳도 흔합니다. 그녀가 무심코 정말 쉬워요라고 한 그 한마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지만 영국에서 온 그녀에게는 결코 평범한 풍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강남 삼성동 카페에 있는데 음료 한 잔 마시고 폭포 앞에 있는 그 카페로 가보려고요. 핀터레스트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폭포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 너무 이쁘고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커피 한 잔 하려고요. 버스로 약 45분 걸려요. 다음 행선지는 폭포 옆에 자리한 한 카페. 그녀가 핀터레스트에서 보고 꼭 가보고 싶었다는 곳입니다. 서울의 카페 문화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죠. 한국에서 운영 중인 카페는 약 10만 곳.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를 멈춰 세운 것은 카페 안의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는데 너무 귀여워요. 사실 물가에 자리가 정말 많아요. 사람도 별로 없네요. 한국 사람들은 햇볕에 앉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가 바로 옆에 앉아서 바닐라 라떼를 즐기려고요. 폭포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바닐라 라떼 한 잔. 영국에서 온 그녀에게 이 풍경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자연 휴양지였던 것이죠. 오늘 날씨도 정말 완벽해요. 아름답고 햇살이 좋은데 전혀 덥지 않거든요. 습하지도 않고 땀나지도 않아요. 솔직히 정말 완벽한 봄 날씨예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카페 옆으로 펼쳐진 야트막한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기 날씨와 자연이 정말 어렸을 때 봄을 떠올리게 해요. 지금 이렇게 향수에 젖어 있어요. 그냥 공원에 있을 뿐인데 사실 이런 풍경에 어디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햇살은 비치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꽃들이 다 피어 있고 모르겠어요. 그냥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풍경인데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한국의 자연이 이방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전 국토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도심에서 30분만 벗어나면 누구나 자연 속을 걸을 수 있는 나라. 영국에서는 결코 흔하지 않은 풍경이죠. 조금 올라가니까 작은 휴식 공간이 있어요. 포장된 길도 있고 빨간 흙으로 된 길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빨간 흙길 위를 걷는 사람들이 다 맨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검색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친환경 길이래요. 빨간 흙 위를 맨발로 걷는 게 건강에 정말 좋다고 믿고 있다고 해요. 보통 5월에 많이 한대요.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 한국인들. 그녀는 이 풍경이 너무 신기해 인터넷으로 그 의미까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는 한국 곳곳에 약 250개 이상의 코스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 고유의 건강 문화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정말 귀여운 게요. 길 곳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벤치도 있고 발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황토길을 걸은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책도 있어요.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책장이 있어서 그냥 앉아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공원 한가운데 놓인 무료 책장. 너무 귀여워요를 연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국 공원에 책장을 놔두면 며칠도 못 가 사라지거나 망가집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죠.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한국 시민 의식의 수준입니다. 전국에 약 160만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평균 신고 출동 시간은 7분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 만들어낸 풍경이죠. 약한 다리는 아니네요. 다행이에요. 와, 저기 뒤로 남산타워가 살짝 보여요. 안개가 낀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그런 다리 같을 줄 알았는데 이건 꽤 튼튼하네요. 큰 도로 위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나 봐요. 산 위 하늘 다리에서 멀리 남산타워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의 풍경. 그녀가 무심코 튼튼하네요 라고 한 이 한마디. 사실 한국의 토목 안전 기준은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한국 건설 기술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 세계적 마천루를 직접 시공한 실력이죠.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지금 1시쯤이라 하루 중 가장 더울 때라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도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멋있죠? 정말 아름다운 전망이에요. 멀리까지는 잘 안 보이네요. 좀 흐릿해서요. 도심의 매연. 같은 게 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국의 도심 한복판에서 30분만 걸으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 도시 계획의 진짜 매력입니다. 자연과 도심이 한 몸처럼 어우러진 보기 드문 도시 구조죠. 출발했던 폭포 옆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좋은 등산이었어요. 사실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어요. 화면에 띄워볼게요. 등산 앱은 4분의 1 정도 지점부터 켰거든요. 어쨌든 카페에서 시작해서 카페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진짜 포카리 스웨트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땀에 젖은 그녀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다름 아닌 한국 음료 포카리 스웨트였습니다. 며칠 사이 한국 편의점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이죠. 한국에는 약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인구 1000명당 편의점 수 세계 1위. 세븐일레븐의 본고장 일본보다도 밀집도가 높죠. 그 파스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끝나고 베이커리에서 디저트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요. 호스텔까지 어기적어기적 걸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한참 평평하게 누워 있어야 했어요. 지금은 9시쯤 됐어요. 그냥 세수하고 자려고요. 혼자 떠난 여행, 혼자 먹는 저녁.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솔로 여행지로 세계 1위로 꼽히는 이유. 안전하고 편리하고 혼자여도 결코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두 번째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도 한 잔 챙겼고 장미 축제에 가보려고요. 룸메이트 한 명이 어제 다녀왔는데 정말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려고요. 호스텔에서 약 40분 걸려요. 다음날 아침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한장미 축제. 서울에서는 봄과 가을마다 무려 100여 개의 무료 꽃 축제가 열립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이런 문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감동받는 부분 중 하나죠. 장미공원에 도착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름처럼 장미가 정말 많아요. 지금 장미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보이시죠? 정말 너무 예뻐요. 저는 장미를 정말 좋아해요. 다른 꽃들도 있어요. 이 핑크색 꽃들 같은 거요. 정말 귀여워요. 장미 터널 아래를 거니는 그녀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국 관광의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 깨끗하게 관리된 도심 공원들이죠. 승강기 아니에요. 자러 갈 준비 됐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요. 여기서 먹은 식사 중에 가장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샤를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으로 몇 년째 친구였거든요. 여행 쪽으로요. 둘 다 마침 같은 시기에 서울에 있어서 같이 시간 보내서 정말 좋았어요. 그녀의 일정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한국식 바비큐. 세계인이 인정하는 K푸드의 대표주자 한국 삼겹살. 지난해 미국 일간지에 따르면 한국식 바비큐는 전 세계 외식 트렌드 상위 5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카페 정말 좋았어요. 콘셉트도 마음에 들었고 커피도 좋았어요. 후추 커피였는데요. 페퍼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4파운드 정도 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었어요. 후추 맛나는 커피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솔직히 진짜 잘 어울려요. 후추를 넣은 커피 한 잔. 런던과 파리를 누벼본 그녀도 처음 마셔본다는 한국식 창작 커피.
한국 카페 문화는 이제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창작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 정말 너무 흥미로웠어요. 거의 2시간 동안 안에 있었어요. 볼 게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쟁 기념관이 그냥 건물 같은 게 다일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박물관 전체가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부분도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녀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에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전쟁 기념관. 한국 전쟁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깃든 곳이죠. 그러게요. 정말 신기한 게 핵보유국 바로 옆에서 이런 긴장 관계 속에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또 하나 느낀 건요. 한국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였어요. 비무장지대 투어 했을 때도 가이드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네덜란드 분도, 영국 분도, 미국 분도, 뉴질랜드 분도, 캐나다 분도 와주셨네요.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나라들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오늘날의 모습이 된 데에는 여러분의 도움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잘 못 보는 모습이거든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그녀가 가장 깊이 감동받은 한국의 모습은 화려한 야경도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움 준 나라들 하나하나의 감사를 잊지 않는 한국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국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그리고 약 195만 명의 유엔군. 그들의 이름과 희생은 전쟁기념관 벽면에 지금도 한 명 한 명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산책하고 왔어요. 올리브영에 한 번 더 들렀고요. 당연히 마스크팩도 또 샀어요. 제가 좀 문제예요. 자제가 안 돼요. 지금은 호스텔로 돌아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방 챙겨서 공항으로 갈 거예요. 이로써 제 한국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요. 서울의 한거리에서 시작된 5일간의 마지막 여정. 강남의 도서관, 폭포 옆 카페, 황토길 산책, 장미축제, 후추 커피, 그리고 전쟁기념관까지. 그녀가 만난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객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영국에서 온 그녀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5일이었던 것이죠. 2025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93만 명.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이 그리고 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